지금 환자분이 하악외소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하악외소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옆모습에서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사진일 것 같은데 턱이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턱목 각도라고 하는 것도 각도도 나쁘진 않은데 요 길이 자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기도가 조금 눌려요. 그래서 턱을 자세를 고정한다고 척추를 똑바로 세우면 기도가 확 좁아져요. 목을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턱을 앞으로 내밀면, 그러니까 얼굴을 이런 식으로 내밀면 그러면 좀 숨이 쉬기 편해지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여기 보면 침샘도 보이고요. 그래서 턱이 작은 건 맞지만 뭐 외소증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하악 외소증 환자들 수술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요 각도를 보거든요. 지금 이 각도 자체는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술하는 방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뭐 더 빼면 호흡에는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입이 너무 들어가 보이고 주걱턱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진술은 사실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건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덩어리 자체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약간은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가면 돼요. 그러려면 양악수술밖에는 지금 호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CT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 지금 전진술에서 6mm가 나갔다고 본인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은 6mm까지는 아니에요. 요 플레이트 두께 요거를 재보면, 자로 요 두께를 이렇게 재보면 6mm 플레이트를 쓴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대각선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진된 양은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재보면 실제로 나간 양은 한 4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가 한 1mm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조금은 아쉽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호흡이 곤란이 있는 친구들한테 턱끝 전진술을 하려면 여기 지금 튀어나온 지니알 튜버클이라는 요거가 절골이 돼서 얘가 당겨져야 되는데 그 밑으로 절골이 되면서 앞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호흡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요 위로 설사 자른다 해도 그럼 또 치아 뿌리가 다쳐서 조금 문제가 돼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양악을 하셨어야 돼요. 애시당초. 그래서 턱 전진한 게 뭐 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전진하면서 길이가 조금 짧아진 느낌이 있고 약간 삐뚤어 잘린 것도 있어요. 지금 CT를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온 거는 CT 찍으실 때 얼굴을 조금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서 나중에 혹시 병원 다시 오실 일 있으면 CT 한번 다시 찍어서 저 보고 가셔도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절골 라인이 이렇게 좀 삐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굴에서 수직선을 그어보면은 요게 이제 얼굴의 수직선이거든요. 그리고 수평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수평선을 긋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약간 삐뚤은 모습이 있죠. 지금 실제로 절골 라인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이 좋아지고, 내가 뭐 무턱은 아니에요. 이 길이가 짧은 건 맞지만 요 프로파일 상에서 무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턱을 전진한다거나 제가 하는 뭐 보형물을 여기다 크게 넣어서 턱을 앞으로 뺀다거나 하는 걸로 지금 고통받으시는 호흡을 도움 주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권하기는 양악 수술을 해서 이 턱을 전체적으로, 이 블럭 자체를, 이 덩어리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약간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수술을 하면은 기도가 확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CT 보면서 그냥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기도의 단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가장 좁은 데가 단면적이 한 77mm 정도 나와요. 그럼 제일 좁은 데가 한 여기 어디쯤 돼요. 이 CT에서 보면은 뭐 요런 데서 지금 좁은 거죠. 제일 근데 호흡에 방해를 되는 데는 여기에요. 지금 여기 부분, 지금 여기 걸리는데, 여기는 에피글로티스가 있어서 워낙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좁아요. 그러니까 혀 바닥이.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젖도 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목젖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보면 목젖이 입으로 들어가는 숨길을 거의 다 막아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좁죠. 목젖하고 혀랑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젖도 조금은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만 본 거를 보면은 지금 요게 목젖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좁아지죠. 단면적이 뭐 100에서
150 정도 언저리의 밑으로 가는 뭐 100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가장 좁은 데는 한 7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뒤에서 요 부분에서 지금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더 척추를 세우면 이 혀가 뒤로 와서 여기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거나 턱을 앞으로 빼거나 목을 앞으로 쭉 내밀면 여기가 조금 넓어지죠.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턱끝 전진술이나 뭐 제가 하는 보형물 수술이나 이런 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설근 뭐 이런 전진술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양악 수술에서 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진하면서 앞으로 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흡이나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턱이 전진한다고 자르면서 짧아졌어요. 그러면서 턱이 정면에서 보면 너무 뭉툭해요. 지금 여기 볼륨은 없잖아요. 체부 볼륨은 부족한데 여기만 뭉툭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 요런 느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볼륨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턱 모양을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선생님 같으면은 여기를 볼륨을 좀 더 주고 길이를 조금 더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호흡에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저한테 오신 이유가 괴로운 게 내가 호흡곤란이나 수면무호흡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양악 수술을 하셔야 돼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고 나면 오히려 요런 데는 더 패여 보일 수 있어요. 뼈가 연장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 볼륨을 좀 주거나 모양을 만드는 거를 해야지,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호흡곤란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냥 나는 지금 뭐 예쁘고 잘생겨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숨쉬기 편하게 싶다, 잘 자고 싶다, 이런 게 관점이라면 양악 수술을 꼭 하시고요. 근데 양악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지금도 조금 부족한 이 체부 볼륨, 옆에 볼륨이 더 부족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45도로 보는 이런 모습에서 여기가 더 훅 패여 보이는, 지금 요런 데가 더 훅 패여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비대칭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세요. 입 벌리거나 이럴 때, 입 다물거나 할 때 이렇게 크게 입이 뭐 삐뚤어지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입을 벌리는 영상을 보면 턱이 막 돌거나 그러진 않아요. 비교적 대칭성은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좁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사진을 보면 지금 요게 너무 좁은 거예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턱 라인을 보면은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형물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러면은 입술은 가만히 있고 얘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입이 들어가 보이고 주걱턱으로 돼서 오히려 호흡엔 조금 도움 줄 수도 있지만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양악을 하고 체부 볼륨이 뭐 여기 없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고요. 지금 환자분 무호흡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악이 유일한 해법일 것 같아요. 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로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